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좋은 두 분이 다 그러니까요. 나오셔가지고 심쿵합니다. 순간 심쿵.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렇죠. 네, 오늘 완소 훈남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제가 저희 독서 모임에 네. 이정훈 작가님 모신다고 했더니 난리 났어요. 와,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저희 두 번이나 만난다고 되게 네. 부러워하셨고요. 10권을 읽고 1000권의 효과를 얻는 책 읽기 기술에서 또 인연이 됐고, 지금은 기획자의 또 책 생각으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우리의 멋진 게스트분이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10권을 읽고 1000권의 효과를 얻는 책 읽기 기술을 통해서 한번 제가 소개가 됐는데요. 그 계기로 우리 루시아 님이죠. 오늘 처음 뵙게 됐고 오늘 두 번째 자리인데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기획자의 책 생각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훈 님은 컨텐츠 기획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그 기획자의 책 생각의 공동 저자로 있는 북 콘텐츠 기획자 김태한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만나 뵙고 오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와서 약속되지 않게 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또 반갑게 맞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는 이정훈 작가님만 계실 줄 알았는데 김태한 작가님까지 계셔가지고 너무 네, 좋습니다. 두 배로 네, 반갑습니다. 플러스 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이미 라디오 DJ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말씀 잘하시는데요. 네, 칭찬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희 오프닝 멘트 나오는데 음을 또 즐기시더라고요. 박자리듬을.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오늘 녹음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요. 저희 엄마도 여자다 팟캐스트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혹시 저희 방송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제 그 책이 소개되면서 네. 그 두 분 방송을 듣게 됐고요. 네. 책 소개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실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스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또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고 어떻다라는 소감까지 들을 수 있어서 책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러셨겠어요. 감사했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 들으셨다고 네. 직접 댓글 남겨주셔서 저희가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제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찬찬히 파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책과 강연, 블로그도 들어가고 프로필을 보니까 중앙의전 기획의 대표이시고 북에이전시 책과 강연의 대표로도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 간단하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그 중앙이전 기획이라는 회사를 또 JCP라고도 영문명으로도 얘기하고 네. 예, 양쪽으로 다 얘기하는데요. 아마 그 대한민국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기획사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기업의 위기 관리 시나리오를 컨설팅하는 컨설팅 회사인데요. 좀 특수한 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위기 관리라고 하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주나 아니면 최고 경영자 그 중요한 분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병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령의 경우에는 또 이제 또 향후에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걸 이제 기업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되게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15년 전에 창업을 이야. 했었고요. 네. 지금도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그러게요. 네. 15년 고등학교 때 창업하신 거예요? 20대 이제 후반에 했었고 제가 올해로 42살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안 보이세요. 저는 30 초반. 30 초반이신 줄 너무 알았는데. 쓰셨다. 아니 정말요. 네, 아니 왜냐면 오늘 또 티셔츠도 되게 캐주얼하게 네. 입고 오셔가지고 아, 맨날 복장이 좀 거의 그렇습니다. 뒷모습 보면 대학생인 줄 알 것 같아요. 네. 아. 15년 전에. 네. 그래서 그리고- 벌써 그러면 중앙이전 기획이 15년이 됐다는 네, 얘기예요. 15년 된 회사고요. 네. 이게 기업 수명이 평균 한 13년 된다고 하니까 평균 수명은 조금 네. 넘겨왔고요. 너무 네네. 그러셨네요. 네. 그리고 지금 책과 강연은 제가 이제 김태한 코치와 함께 2년 전에 기획을 했는데 책과 강연은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그 사람 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 들어보면 참 괜찮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컨텐츠로 잘 만들면 상품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책을 기획하는 것이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획의 본질과 업의 본질과 틀리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2년 전에 무턱대고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시장의 반응도 좋았고 잘 안착을 해서 네. 지금은 책과 강연이라는 이름으로 좀 네. 순항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책과 강연이라는 이름이 또 너무 좋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왜냐면 책을 쓰신 분들한테는 강의하시나요 물어보고 강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책을 쓰셨나요? 이런 질문이 온다고 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다가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45종의 책을 성사시키셨다. 아니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많은 책을 비결이 있을까요? 그 외부에서 이제 보실 때는 네. 뭐 간혹 뭐 저에게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가 하는 생각들도 가지시는데요. 기획자가 하는 일은 열심히 물어주는 일이고 질문을 해주는 일이고 그 대답을 하시다 보면 본인들이 많이 깨닫게 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그런 어떤 낯선 경험을 하시면서 본인들의 어떤 잠재력이 발현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고요. 사실 제가 하는 역할은 한 20 그리고 실제 본인들의 잠재되던 역량이 발현되는 그런 지가 한 80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시기까지. 네, 실제로. 그러면 코칭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질문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올해 초부터 질문에 꽂혀가지고 질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코칭을 또 공부하다 보니까 코칭이 거의 다 질문을 통해서 본인한테서 끌어내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러면은 나도 질문 열심히 하고 코칭하다 보면 기획자가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또 희망이 생기는데요. 실제 네. 그 기획자랑 제가 보기에는 그 코치, 코칭 예. 하시는 분이랑 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기획자 이거로 코칭. 네. 상당히 유사한. 네, 네. 맞아요. 본인 안에 다 갖고 있고 본인들이 답이 다 있는데 그거를 어떤 질문에 의해서 잘 끄집어내느냐. 근데 우리 말하면서도 제가 잘하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아하 막 이런 거. 말하면서 그래 내가 이거였지라고 정리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을 도와주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5종의 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본인 안에 있는 걸 잘 끌어내 주시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쓰신 거죠. 엄청난 강점이시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요. 그 북 에이전시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요즘 보면 오피스가 많이 이제 실제 공간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 시대를 정의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부피가 사라지고 밀도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이제 사라지면서 엄청난 연결의 밀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 네, 엄마도 여자다처럼 네. 이렇게 팟캐스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이 안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비즈니스가 항상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 중에 잘 하는 말인데요. 이미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미래가 아니고 우리는 연결의 시대에 이미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결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살아남기 이제 힘든 어떤 생태계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가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더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컨텐츠가 중요한 컨텐츠가 어떻게 발견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사실 각자의 경험들을 연결해가는 살아있는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네네. 보고
그래서 책과 강연이라는 이 북 에이전시는 개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이제 연결해서 오프라인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한 커뮤니티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의 그 현장감 있는 연결이 그 온라인상의 연결을 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미래의 유망 직종을 다 하고 계시네요. 네. 아주 4차 플랫폼. 산업혁명에 아주 적합한. 저도 플랫폼 인재이신데요.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네. 고민 네. 중인데 플랫폼을 하고 계시네요. 되게 멋진 오. 말씀 쓰셨어요. 온라인 자생력을 키우게 되는 근간이다. 이 지금 연결의 시대 얘기하시고 하니까 네. 두 분의 연결이 궁금해졌어요. 두 분은 제가 되게 닮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은 어떻게 연결되셨을까요? 김태한 작가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많은 분들한테 이제 둘이 어떻게 만났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뭐 이야기는 되게 깁니다만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길게 말씀해 주셨네요. 시간 많은가요? 네. 네. 2박 3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한 3년 전에 이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회사원이었고요. 퇴사를 하기 1년 전부터 좀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어디 회사의 김태한 대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 명함을 지우고 나서 당신을 다시 한번 재정의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고요. 그때부터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점점 퇴사로 가는 와중에 서점을 평소에 가는 성격이 아니었으나 그날따라 이제 서점을 갔었고 네. 지나가다가 이정훈 작가님의 그 불리한 청춘은 있어도 불행한 청춘은 없다라는 책을 제목 좀 너무 좋은데요. 네, 평대 위에 이제 올려져 있던 책을 제가 네. 발견을 했고 펴서 읽었는데 제가 그 앉은 자리에서 그 책을 한 권을 네. 다 읽었어요. 공감이 되셨나 네, 보다. 다 읽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제가 퇴사하기 전에 그 복지 포인트가 5만 점이 남았었습니다. 네네. 4만 5천 점을 써서 캐리어를 하나 샀어요. 네. 그래서 그 캐리어 안에 집에 돌아와서 속옷, 셔츠, 바지 같은 옷까지만 좀 챙겨서요. 네. 퇴사를 한 이후에 그냥 무작정 그때 아마 수서 쪽에 사무실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가출하신 건가요? 네, 그때 집을 나왔어요. 실제로 네. 집을 나와서 네. 캐리어를 들고 가서 배를 눌렀더니 무작정. 네. 그랬더니 눈이 되게 크신 분이 눈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얼굴은 조그맣고 눈은 크신 분. 막 네, 연예인 그래서- 포스에. 그래서 무작정 그냥 네. 제가 책을 쓰고 싶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짓말같이 그날부터 제가 그 사무실에 살게 됐었고요. 어머나. 네. 그날부터 집을 나왔고 네. 그날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과 강연을 이렇게 만들게 음. 된 스토리가 예. 무전 취식 시켜주신 건가요? 아니 근데 네네 캐리어를 들고 가신 용기도 대단하신데 그분을 또 같이 생활하게 또 받아주신 이정훈 작가님도 대단하시고 맞습니다. 멘토 찾아 산말리 하셨는데 성공하신 거잖아요.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큰일 났다. 이제 자꾸 사람들 다 여행 가고 사가지고 작가님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되게 아름답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이게 처음 찾아왔을 때 네. 먹여주고 재워달라 그랬어요. 요즘에 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미친 줄 그 알았어요. 배짱이. 저도 사실은 그 미친 얘기가 딱 나오고 싶은데 이게 방송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고 공간이 있으니까 그 책상하고 야. 잠잘 곳 하나 주면 되는 거여서 이렇게 딱 갈 줄 알았어요. 아, 조금 있다가 저러다 가겠지. 사춘기 네, 네. 학생처럼. 네. 갈 줄 알았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사실 저는 기획자지 제가 책을 썼지만 작가도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찾아왔는데 사실 그냥 가겠지라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는 정도로 네. 나를 도구로 써보세요. 그랬는데 이제 원고를 이제 본인이 쓴 거죠. 썼는데
처음에 딱 봤는데 그 원고를 보면서 제가 네. 느꼈던 게 이 글을 보고 결정을 했어야 됐다. 여기서 반전 나오네요 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책을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참 대단한 건 저는 사람을 통해서 참 많이 배우거든요. 네. 배우는데 한 180일 동안을 제가 거의 피드백을 안 해줬었어요. 할 게 없었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뭐 글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시 써봐요. 다시 써보라고 했는데 너무 제가 속으로는 좀 감동을 한 것은 그럴 때마다 늘 하고 퇴짜를 맞아도. 네. 네. 그걸 180일을 견디더라고요. 와. 그 마늘도 원래 100일이잖아요. 그래. 그 6개월을 견디고 그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 딱 들어가니까 사무실에서 자잖아요. 네. 원고 하나 딱 올라와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놀랐어요. 갑자기 다른 사람 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베껴 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네. 영어 공부나 어학 해보면 저도 이제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본 경험이 있어서 외국어를 하다 보면 공부할 때 하나도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 막 들리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글쓰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처음으로 기획한 책이 이제 김태한 작가의 책이고 이를 계기로 제가 조금 자신감이 붙어서 네네.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을 둘이가- 주신 분이. 네, 둘이서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아. 그 후에 이제 책과 강연을 좀 설계해 보게 됐죠. 야. 네. 이런 와. 사연이. 멋지다. 이렇게 멋진 도전이. 그러니까요. 이런 일까지. 사실 저는 이거 10권 읽고 1000권의 효과를 얻는 책 읽기 기술의 책 내용 안에 이 얘기가 들어있어서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듣는 얘기지만 이 책 속의 주인공을 실제 만나게 되면 되게 반가워요. 정말. 이분은 완전 기업가 정신 있는 분이거든요. 살아있는 도전하고. 살아있는 그 경험담을 해주셨고 네. 또 그거를 또 작가님이 그 김태한 작가님의 그런 처음 왔었던 모습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시니까 더 대단해 보이시는 게 그렇죠. 네. 대부분은 사람들이 아무 피드백도 없이 계속 글 쓰라고 하면 화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 네. 화가 안에서 서 근데 그거를 계속 참으시고 더 네.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엄청나신 거. 와 대단하시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도 좀 많이 했었던 게 2월 달에 이제 제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기 시작을 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그러니까 피드백을 안 해주시고 그냥 다시만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건 나가라는 거구나. 그렇게 네. 생각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제가 그 원고를 책상 위에 한 꼭지를 딱 올려놨는데 띡띡띡띡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이제 와서 원고를 이제 쓱 보시더니 한참을 이렇게 보시다가 그때 저는 아직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좋은데? 라는 이 한마디였거든요. 와우, 지금 소름이 쫙 네, 돋았어요. 제 야, 첫 글에 인정. 대해서 타인이 좋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 그때가 아마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인정에 대한 또 갈망이 있잖아요. 맞아요. 인정력 엄청나죠. 그런 칭찬, 인정을 받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더 열심히 쓰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출간까지 이어졌던 네. 그런 경험이 와, 좀 되게 있습니다. 해피엔딩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걸 글로 읽는 거랑 또 말로 감정과 표정과 직접 두 분의 주인공을 앉혀두고 들으니까 너무 또 신선해요. 야,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네요. 나중에 두 분 팟캐스트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를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멋진 목소리로 훈훈하게 얘기해 주시면 대박일 것 같아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거의 여긴 칭찬 방송이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자존감 높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정 많이 해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네, 좀 이따가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시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샤워 하십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5가지 사랑의 네. 언어 중에서 인정하는 말을 제일 많이 원하고 그거에 대한 인정을 해줬을 때 굉장히 많이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맞아요. 뭔가 하고자 하는 에너지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 인정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면 되지 누가 뭐 인정해주는 꼭 바래야 되나 하는데 사실 그게 느낌이 맞아요. 달라요. 맞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와 진짜 타인이 타인이 주는 거. 그것도 그 업계에서 되게 대단하신 분이 내가 존경하는 작가가 좋은데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은 정말 평생 못 잊으실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날 일기 쓰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독서 모임에서 사실 그 책을 읽고 아 정말 독서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주셔서 되게 작가님이 궁금했고요. 이 책을 쓰시고 나서 네. 혹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좋은 피드백도 많았지만 좀 부정적인 그 얘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때는 책을 네. 많이 읽었고 또 읽어야 한다는 강박도 있었는데요. 그 저에게 어느 순간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이랑 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맥주 한 잔도 할 시간조차 없는데 책부터 펴드는 저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가.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사는데 책이란 과연 인간에게 나에게 무엇이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적게 읽는 대신에 이제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랑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랑 시간을 좀 보내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을 일부러 적게 읽어야 되겠다는 건 아니었고요. 정말 좋아하는 책 그리고 저는 또 쉬운 책도 좋아하지만 조금 어려운 책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한 권을 반복적으로 계속 읽다 보니까 놓쳤던 점이 너무 많다는 것들을 나중에 발견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제가 비즈니스 하는데도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지나치고 가버렸던 것 안에서 참 기회가 많았구나라는 것들이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리사가 담벼락 아래에 작은 정원 뜰인데 그 안에서도 먹을 수 있는 식자재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천에 널렸다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사실 기획자고 그러한 시선들이 저는 독자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거시적으로 넓고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미시적으로 자세하고 깊게 보는 시선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 비즈니스를 재발견하고 기회를 찾는데 굉장히 큰 힘을 줬고요. 이런 독서법이 결국은 책과 강연이란 비즈니스를 찾게끔 해준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책 한 권 쓰면 이렇게 많은 걸 다 얻는 건가요, 원래?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안 써봤구나. 맞아. 왜냐면 저는 여기서 되게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소독이라는 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으면 좋은 거. 근데 저는 거기서 책 사지 마세요. 이 말이 되게 재밌었고. 네. 그다음에 대신에 그 의미가 결국 책을 그리고 저는 딱 한 번만 읽고 한 번 더 재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한 번 읽은 걸 읽었다고 말할 수 없을 수 있겠구나. 네. 그 책의 내용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행복지기 1기에서 한 번 네네. 읽고 그다음에 책행성 독서별에서 또 한 번 읽고 또 2기에서 또 나눔을 네. 이제 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느낀 게 다 달라서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람마다 이 부분에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 부분에서 영감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작가님께 정말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책에서 책 많이 읽으세요라고 하지 않고 네. 책을 즐겁게 읽으세요라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대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어려운 책을 했더니 다들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려워요. 책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자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또 깨닫는 기쁨을 느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 말고 또 책과 강연 블로그를 또 검색해 봤어요. 근데 카테고리를 쭉 보다 보니까 내 책을 서점에서 만나는 기적.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기적이고요. 그다음에 180일 만에 나만의 책 쓰기. 거기서 제가 엄청 관심이 갔거든요. 180일이면 내 책 쓸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 근데 또 제목에 또 책과 강연은 책 쓰기 업체가 아닙니다. 아 그럼 뭐지? 이런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좀 자세한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내 책을 서점에서 만나는 기적이나 뭐 180일 안에 나만의 책 쓰기라는 어떤 이 캐치프레이즈는요. 제가 책을 쓰면서 경험을 했었던 그런 것들을 녹여내서 이제 이정훈 작가님이 네. 이런 캐치프레이즈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음. 책 쓰기 업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책을 쓰면은 되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이런 그런 공식을 기대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서 네. 어떤 뭐 비싼 어떤 자동차나 내지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사실 책을 이렇게 한 권, 두 권 쓴다라고 해서는 사실 그렇게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책과 강연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생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책과 강연에는 140여 명이 넘는 연구생이 함께 글을 쓰고 계시거나 이미 출간을 하셨거나 하고 계신데요. 우리 연구생들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스스로 그 상품성 있는 지식 컨텐츠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계속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책과 강연의 목표가 아니라요. 그 책을 대신 연구생들의 비즈니스를 함께 고민해 드리는 우와. 겁니다. 엄청난 컨설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이 사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인 맞아요. 것이고요. 책과 강연에서는 그래서 연구생들이 책을 한 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그 연구생 중에는 현재 4번째 책 집필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은 더 중요한 것은 또 직장인에 야근이 많고 게다가 이제 2아이의 아빠이시고 네. 근데 이분의 책 같은 경우는 책과 강연 연구생 최초로 일본으로 이제 역수출이 될 이야. 전망입니다. 제목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가제로는 좀 지어놓긴 아, 했는데요. 아직 네. 정해지지 않으셨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관심 가는데요. 네. 이분이 실제로 이제 그 투고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출판사에게 러브콜을 받으셨고요. 우리도 그러고 싶다. 저희 180일 마늘 먹어야 돼요. 네. 실제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야, 일본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고요. 저희 생각을 이제 뛰어넘는 연구생들은 이제 성과에 사실 이제 이정훈 작가님이나 저나 또 굉장히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책과 강연에서는 이 책의 기획과 계약뿐만이 아니라 올해 초부터 출간 이후 강연 연계를 위한 플랫폼을 이제 계속 만들어 왔는데요. 네.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이면은요. 저희 그 정식 플랫폼이 이제 완성이 될 것이고요. 이제 그 안에 연구생들의 컨텐츠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연구생들의 수익까지도 이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와, 엄청난 시장인데요. 대박이에요. 보통은 책 하나 쓰면 네. 본인이 홍보하고 본인이 강의하러 나서야 되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 작가님들 많이 계시는데 책 내시면 대부분 어디로 강의 나가시냐면 문화센터 같은 데 많이 나가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 들어가시고 강연하시는 게 그렇게 막 녹록하진 않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아요. 예. 안 해보시던 것들을 해야 되고 네. 특히나 막 SNS도 안 하시던 분들이 이 책을 일단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막 페이스북 시작하시고 네, 블로그 맞습니다. 시작하시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책 쓰시고 그다음 책 낼 엄두를 못 내시는 거예요. 책 쓰는 게 좋아서 쓰신 분도 계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도구로도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막상 책을 냈는데 비즈니스를 할 때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또 다 나서야 되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여기에 그런 플랫폼을 만드셔가지고 그런 장까지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이 방송 들으시면 전부 다 몰려가실 거예요. 구름 때처럼 저희도 지금 막 움찔움찔 하잖아요. 아니 김태환 코치님이 글도 180일 만에 갑자기 확 베껴 쓴 거 아니야 할 정도의 성장을 이루셨는데 네네. 말씀도 엄청 잘하시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유사님이 그때 그러셨잖아요. 네. 말 잘하는 사람은 글도 잘 쓴다고. 그러니까
저 말 잘하는. 글은 아직 잘 못 쓰는데 네.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180일만 하면 김태한만큼 쓴다. 뭐 이런 거. 좋습니다. 더 잘 쓴다. 더 잘 쓴다. 실제로 유정훈 작가님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사석에서 이제 막 농담 네. 삼아 이야기도 이제 자주 하고 하는데요. 책과 강연을 만들기 전에 이제 머릿속에만 그 구조가 서 있을 때 이정훈 작가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책을 기획을 해서 성공을 해보니까 이 지구인 누구라도 출간을 하게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동기부여를 주신 고마우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서로 두 분은 만나야만 될 네. 사이였어요. 네. 정말 그렇죠. 동감. 예. 네. 그래서 네. 같이 책과 강연도 하시고 우연을 가장한 네. 필연이었네요. 그럼요. 네. 네. 세상에 어떠한 인연도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유가 있어요. 트럼볼츠 박사는 계획된 우연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기획된 우연. 너무 좋은 말인데요. 네, 제가 라임도 잘 쓰고요. 저 이제 책만 내면 됩니다. 되게 부럽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책과 강연의 본질이고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개인의 컨텐츠가 참 중요한데 작년인가요? 제가 모 중학교에 강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후로 다시 중학교는 갑니다. 아, 중학교 진짜 힘들어요. 네, 중학교 저 오늘 하고 왔습니다. 저도 목 쉬고 왔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훈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들이 졸업을 하면 모난 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둥글게 살라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현장 교육 현장 그것도 이제 중학교의 장이신 분이 아이들에게 모나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돌아오는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다. 앞으로 우리는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 저도 좀 그렇게 살아왔지만 힘들었던 점이 혼자 개인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연결과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하고 매칭시켜서 새로운 어떤 그 연대의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좀 상품화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함께 가는 길이 편하고 또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책과 강연을 기획하게 돼서 책과 강연에서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과 그리고 뭐 이렇게 연대의 가치 네, 그렇습니다. 아우, 네. 멋지십니다. 네. 우리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연결돼 있는 걸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비슷한 네. 구석도 많고 그러면 그때서 느끼는데 네. 사실은 다 네. 연결되어 있는 또 우리 유전인자 안에 그 옛날의 무언가들이 다 들어와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뢰와 사람이라는 게 또 마음에 또 깊이 와닿습니다. 저는 또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SNS를 네, 재밌게 네.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네, 일로써 하는 게 아니고 네. 너무 좋아서 하다 보니까 네. SNS 마케팅 자격증까지 따고 그걸로 또 강의도 가고 또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홍보를 시작했는데 네. 제가 그냥 마케팅 팀장이 되고 이번에 스카트 홈트에서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도와주다 보니 네, 네. 그게 저한테 더 역으로 항상 이렇게 잘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창업대학원도 가게 됐는데 네, 네.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창업하시고 막 15년 전부터 벌써 이미 창업하시고 저는 이제 그동안 시키는 일만 했던 훌륭한 노예였다면 이제 앞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네.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창업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네. 두 분이 만나시면 할 얘기 엄청 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좋은 기회로 연결되시고 네. 저도 옆에서 곁다리고 콩고물. 아까 책과 강연에서 하셨던 말씀이나 연구생들도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매주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글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저희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책과 강연은 일단 모든 강연을 대중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자라고 네. 해서요. 네. 매주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세 번의 강연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요. 기획자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코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콘텐츠 기획자가 그러니까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연 같은 경우는 매회 이제 계속 만석이 될 정도로 예, 대기자가 차 있고 만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네. 네, 강연의 피드백 또한 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은요, 책 쓰기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요. 사실 책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만났어요. 살면서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예요. 언젠가는 내 책을 한번 꼭 쓰고 싶어요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또 다른 곳에서는 되게 이제 고액으로나 이렇게 유료로 강연해 주시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유료로 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좀 공유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무료로 이런 것들을 다 출판 시장의 현황까지 모두 와. 다 쏙쏙히 낱낱이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매주 금요일은 책과 강연 60라는 책과 강연의 세컨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연에서는 뭐 이정우 작가님이나 제가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강연 그 청중에 앉아 있던 누구나 그 자리에 설 수 있고요. 우와. 그 강연에 따르는 뭐 썸네일 제작, 현수막 제작, 그리고 모객, 홍보까지 모두 다 무료로 책과 강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이렇게 불경기다 보면 뭐 대관에 뭐 이런 거 따지면 맞아요. 비용도 굉장히 좀 부담인데요. 컨텐츠만 있다면 누구나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되게 도움을 애용해야 드리고 되겠어요. 있습니다. 대박인데요. 엔젤 투자인데요. 그러니까. 언제든 오십시오. 우와, 기적의 대박. 손편지 강의 여기서 해야 되는가 봐요. 대박이에요. 네. 와. 그럼 이런 항상 좋은 이렇게 예, 기회가. 포털 사이트에 저희 네. 책과 강연을 검색해 보시면은요, 네.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 방송 나갔으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겠어. 저 어디 갔다 왔을까요? 이렇게 좋은 강연들을 그러니까. 딴 강의만 열심히 듣고 다니고 네. 제가 요즘 한 1년 동안 코딩 강의만 열심히 듣고 다녔던 이런 좋은 강의를 네. 놓쳤군요. 아이고 이게 아쉽습니다. 많이 알려지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알려진다면 지금 사실 이런 걸 되게 목말라 하시고 네, 막 맞습니다.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다 이거 오늘 방송 다 보내줘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SNS 마케터니까. 제가 책의 저자 소개에서 콘텐츠 기획자라는 명칭도 또 되게 멋있는 거예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콘텐츠 기획자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기획이란 개념이 네.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많이 다가오니까 네. 잘 이제 들어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네. 좀 설명이 사실 네. 좀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 존재는 하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대신 보고 대신 발견을 해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저희 연구생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오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배우셨거나 아니면 배경이 아주 좋거나 이런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한 분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이제 책을 쓰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처음 볼 때부터 조금 불안해 보였고 뭔가 어수선한 느낌에 그래서 어떤 분인가 얘기를 했더니 저는 올해로 40인데 지난 10년간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인데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불안해지고 그래서 나오게 시게 됐죠. 근데 이제 나오시면서 무턱대고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강연가가 되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네, 좀 뜬금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책과 강의에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공짜라서 왔다고 생각.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 얘기 들으면서 혼자서 이제 10년을 보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글을 쓰고 싶은데 책을 내보고 싶은데 자기 할 수 있겠냐?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는 그분 이제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속으로는 아 보석 같은 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저는 처음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했던 얘기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을 10년간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걸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 평방 안에서 10년간 보냈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냐라고 이야. 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서 책을 내게 됐고요. 결국. 어머나. 정말 와. 끄집어내 주신 거네요. 잠재력을. 와. 그래서 이분이 이제 SBS 전국 방송에도 나왔고, 이야. 네 어쩌다 히키코모리 얼떨결에 10년이라는 책으로 예, 책이 나왔는데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한번 읽어봐 주시면 혹시 굉장히 앞으로 네. 계획에 한번 10년 히키코모리 하고 싶은 분 한번 읽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마늘 10년 동안 드시려면 많이 이야.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분은 벌써 그렇게 자원이 있다고 바라봐 주시고 그걸 또 맞아. 끌어내셔서 책을 쓰게 해주신 어우 작가님이 더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그냥 누군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는 네. 이렇게 갑자기 집을 싸갖고 집을 싸서 나 좀 먹여주시고 별소리 하는 분이라든지 전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런 분을 이렇게 완전 반전으로 성장시켜줄 수 있는 분 대단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저는 이제 발견한 사람이고 네. 그 컨텐츠의 주인공은 네. 그 김재주 작가라는 분인데 아. 그분이 쓰신 거고요. 네, 훌륭하죠. 네. 네, 그분이. 네. 와, 멋지시다. 네, 너무 재밌네요. 아, 네. 정말 아무도 안 하신 걸 하신 분이 많네요. 와, 그래서 얼마 전에 SNS 글을 읽었는데 앞에 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가장 훌륭한 교사는 학생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하러 갈 때마다 오늘 얘들한테 무슨 불을 지펴주고 오지라는 걸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끌어내 주신 거잖아요. 네. 아 멋지세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은 뭔가 막 하게 그러니까, 만들어줬어. 전국 방송 와우. 아 근데 시간이 세상에 우리 시간 안 보면서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네. 몰랐어요. 저도 너무 몰입해가지고 막 듣다 궁금한 보니까 게 아직도 네. 남았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흘렀고. 네. 우리 다음 편에 더 궁금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또 불러주시면 네. 또 이렇게 푹 하겠습니다. 빠져서 강연됐듯이 들어가지고. 그럼요.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네. 시간에 또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히키코모리이신 분도 끄집어내서 이렇게 글을 쓰게 해주시는데 우리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무슨 스토리, 무슨 컨텐츠로 책을 한번 쓰면 잘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마음에 꼭 담아두셨다가 책과 강연을 꼭 찾아가시기 바래요. 나도 작가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